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후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맡길 위입니다. 도우미 그리면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과 또 이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리의 판단을 자기가 나서지 않고 이 남자에게 맡긴다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맡길 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벼화 밑에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벼화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여자녀를 결합하여 맡길 위 내버려둘 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맡길 위는 벼가 익을수록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벼 포기에 의지하듯이 여자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자에게 사리 판단을 이를 맡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위임이 있고 간섭하지 않고 남에게 맡겨 이 내버려 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위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맡길 위 내버려 둘 위입니다. 다음은 향기향입니다. 도우미 그림에서는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향기향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기장서 밑에 달감, 맛볼감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기장서가 획주림하여 곡식의 뜻을 나타내는 벼화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달감이 날일자 모양으로 획주림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향기향, 향기로울 향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장은 고대의 중요한 곡식의 한 가지로 벼와 비슷한 특성이 들어있고 물을 넣어 술을 만들기에 알맞은 곡식이 기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서속이 있습니다. 자원은 향기향은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먹으려고 할 때 입맛을 돋우는 고소한 냄새처럼 꽃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향기 또 향기롭다는 뜻이며 보기로 향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향기향, 향기로울 향입니다. 다음은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맡길 위는 벼화 밑에 여자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여자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 사리 판단을 남자에게 맡긴다는 뜻을 나타내서 맡길 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기향입니다. 향기향에서 여기서 벼화는 기장서가 획주림한 부분 글자이고 그 뜻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밑에 날일자 모양은 달감 맛볼감입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밥을 지어서 그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나는 고소한 그 냄새를 꽃의 향기에 비유하여 향기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잎엽, 잎사귀 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쁜 잎사귀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잎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열불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초목의 뜻을 나타내는 풀초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열불엽을 결합하여 잎엽, 잎사귀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열불엽은 씨앗이 싹트거나 봄이 되면 세상에 초목에서 싹터 나오는 새 잎이 엽다는 뜻을 나타내고 엽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잎엽은 초목의 가지나 줄기에서 해마다 엷은 잎이 돋아난다는 뜻을 나타내어 잎, 또 잎사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지엽이 있고 해마다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태어나 살아가는 연대를 나타내어 이 세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초엽이 있고 나뭇잎처럼 얇은 종이를 세는 단위가 3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오엽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임엽, 잎사귀엽, 세대엽, 장엽입니다. 다음은 서로상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사람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서로상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눈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살펴본다는 뜻을 나타내는 눈목을 결합하여 서로상 볼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서로상은 목수가 연못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나무의 재질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을 나타내어 이 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상법이 있고, 나무의 재질이 다른 점을 1. 서로 비교해 본다는 뜻이 되고 보기로 상호가 있고, 살펴보는 3. 모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진상이 있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곧 예측하여 정사를 펴야 할 현명한 사람이 4. 재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재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서로상, 보일상, 모습상, 재상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임엽은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는데, 이 풀초는 여기서는 초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불엽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초목의 가지나 또 새싹에서 엷은 그런 잎이 돋아난다는 뜻을 나타내서 임엽 또는 잎사귀 엽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호상입니다. 설호상은 나무목변에 눈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목수가 나무로 여러 가지 연모를 만들 때 눈목, 눈으로 그 나무의 재질을 살펴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볼상이 되고, 또 그 나무의 재질을 서로 비교해 본다는 뜻을 나타내서 서로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각할 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간 친구들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여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할 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서로상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서로상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생각할 상, 뜻할 상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생각할 상은 사물의 이치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 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따위를 마음속으로 이를 생각한다, 뜻한다, 또 추측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상상이 있습니다. 군과 음은 생각할 상, 뜻할 상, 추측할 상입니다. 다음은 서리상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겨울의 추운 날씨에 창문에 성에가 끼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서리상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비우 머리 밑에 서로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비우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서로상을 결합하여 서리상, 세월상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서리상은 비가 내리듯이 풀잎이나 나뭇잎 따위에 내린 이슬이 추위로 인하여 서로 얼어붙어 생긴 것이 설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설이 있고, 서리가 내리면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세월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상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서리상, 세월상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상은 서로상 밑에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상은 사물의 이치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 또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따위를 마음심,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뜻에서 생각할 상, 또 추측할 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리상입니다. 서리상은 비우 머리 밑에 서로상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이슬이 내려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서로 그 물방울들이 엉겨 붙어서 생긴 것이 바로 설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비우 머리 밑에 서로상을 결합하여 서리상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서리상입니다. 다음은 익힐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마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전에 마전을 할 때에는 솥에 잿물을 넣고 실이나 옷감을 그 안에 넣어서 불을 떼어서 잘 삶은 다음에 햇볕에 바르면 그 빛깔이 희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마전한다고 합니다. 익힐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실사변에 분별할까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실이나 피륙 또는 옷감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분별할 간을 글자의 오른쪽에 결합하여 익힐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분별할 간은 묶어두었던 물건을 풀어헤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분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간이가 있고, 이 분별할 간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자원은 익히려는 실을 삶고 빨아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어 3. 마전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사가 있고 마전하여 불순물을 2. 가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일이 있고 옷감을 마전하듯이 학문이나 기회를 1. 익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습이 있고 2. 단련할 연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익힐 연, 가릴 연, 마전할 연입니다. 다음은 단련할 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대장간에서 쇠를 불려서 연모를 만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단련할 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쇠금변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쇠금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분별할 간을 결합하여 단련할 연, 쇠불릴 연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단련할 연은 쇠붙이를 불릴 때는 만들려는 연모의 용도에 따라 잘 분간하여 불에 달구어 두들기고 식혀서 쇠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나타내어 1. 쇠 불린다. 쇠를 불리듯이 사람이 단련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금이 있고 쇠를 불려서 쓸모있는 연모를 만들듯이 사람이 학문이나 기회를 닦아 쓸모있는 인재가 되는 것에 비유하여 이 수련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연마가 있고 이 익힐 연과 그 뜻이 흡사합니다. 훈과 음은 단련할 연, 쇠불릴 연, 수련할 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익힐 연은 실사변에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사는 실이나 그리고 옷감 곧 피륙을 솥에 넣고 잿물을 부어서 오래 삶아서 햇볕에 바르면은 그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마전할 연입니다. 그래서 그 옷감을 마전하듯이 사람이 학문이나 기회를 익힌다는 뜻을 나타내서 익힐 연 또 연습할 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련할 연입니다. 단련할 연은 쇠금변에 분별할 간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는 이 쇠붙이를 불려서 곧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연모를 만들 때에 알맞게 쇠를 불리고 또 식히고 두들겨서 그 쇠를 쓸모 있는 그런 성질로 바꾸는 것처럼 사람이 학문이나 기회를 닦아서 쓸모 있는 인재가 된다는 뜻을 나타내서 수련할 연 그리고 쇠를 불린다는 뜻이요 쇠 불릴 연 또 단련할 연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설무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수풀이 불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읍설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사람 대의 한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수풀림을 결합해서 나타내는데 그 해석은 이 본자 읍설무와 같습니다. 읍설무는 무당이 양손에 한삼을 끼고 신이 내리는 나무를 세우고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흥겨운 분위기가 없어지므로 이를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읍설무의 본자입니다. 해서에서는 이 사람 대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는데 그 뜻은 무당의 뜻이고 또 사람 대가 그 뜻이 비슷한 사람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사함을 나타내는 상형자를 결합하고 또 그 밑에 불화 넉점을 결합하여 읍설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읍설무는 무당이 양손에 한삼을 끼거나 나뭇가지를 들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흥겨운 분위기가 없어지듯이 수풀이 불에 타버리고 이를 없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유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읍설무입니다. 다음은 춤출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부채춤을 추는 그림이 있습니다. 춤출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읍설무 밑에 어그디딜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춤을 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읍설무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는데 부라 넉점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그디딜천을 결합하여
춤출무 무용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용무는 춤을 출 때 장단에 맞춰 발을 어긋디디며 춤춘다. 또 무용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무용이 있습니다. 이 없을무가 본래는 춤을 춘다는 뜻이 되었는데 없다는 뜻으로 변함에 따라서 춤출무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춤출무, 무용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없을무는 이 부분은 사람 대가 사람인 모양으로 그리고 납작하게 변형하였는데 그 뜻은 무당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로 긋고 이렇게 4번 내리긋어서 꿰고 그 밑을 길게 가로 긋은 이 부분은 한삼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당이 한삼을 양팔에 끼고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그 흥겨운 분위기가 없어지듯이 또 부란 억점, 수풀이 불에 타고 버리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공통점이 없다는 뜻에서 없을 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춤출무입니다. 먼저 이 춤출무가 본래는 무당이 춤을 춘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뜻이 없다는 뜻으로 바뀜에 따라서 새로 춤출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춤춘다는 뜻인데 그 밑에 부란 억점을 생략하고 그리고 어긋디딜처럼 그 밑에 결합해서 춤을 출 때 발을 어긋디디면서 춤을 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춤출무 무용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